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방구석에서 그냥 자동차 앵카만 보면서 이 온라인에 나와 있는 앵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만 보고 사면 안 될 차들을 걸러내는 그런 방법, 소거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도 될 차를 스크린에 나가는 겁니다. 이제 선별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초창기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누적 조회수로 치면은 굉장히 누적 조회수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사실 저는 뭐 제 지식을 이미 다 전달한 것 같아서 더 콘텐츠를 뭐 만들 게 있나 이런 생각인데, 계속 보면은 중고차 시장에는 중고차를 사러 들어오는 신규 유입자들이 계속 있고, 제 예전 영상 사실 보면 되는데 사람 또 심리가 옛날 영상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다 옛날 영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싶어서 저도 좀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내용이 비슷비슷한데요.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신규 구독자 유입 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고요. 한마디만 좀 할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다 알려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별거 없어요.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 충분히 방구석에서도 많이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를 걸러낼 수 있고, 방구석에서도 가서 보지 않고도 실제로 가서 봐서 얻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고, 엔카라는 사이트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당직 쓸 때 응급실에 환자가 딱 오면 환자 나이가 몇 세, 병력이 뭐, 바이탈, ABG의 결과, 락테이트 값, 기본 루틴 랩, 엑스레이 이 정도만 알아도 이 환자 상태가 그냥 완전히 갈립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완전 초응급이다, 엄청 급한 거다 인지, 혹은 이 사람은 조금 더 응급실에 급한 환자 먼저 보고 한 4시간 있다 가도 상관없겠다 라든지, 이 사람은 오늘 넘어갈 것 같다,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바로 중환자실 가야겠다 라든지, 이 사람은 그냥 집으로 보내야겠다 라든지, 이런 게 바로 갈리거든요. 가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냥 차트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지만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가서 보지 않아도, 일반인이 사실 가서 자동차를 봐서 얻을 정보가 별로 없고, 그냥 어줍지 않게 얻은 지식 갖고 그 오일 캠 열어보고 마우라 손으로 한번 해보고 시승해 본다고 하는데 사실 얻을 정보가 별로 없고요. 볼트 풀린 자국을 확인하면서 어디 교환된 게 있는지 고무 같은 거 이렇게 풀어갖고 본다든지, 용접 부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들 이제 해볼 수 있는데, 해보는 거 나쁘진 않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엔카에서 얻는 정보만으로도 굳이 그런 행동 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사실 조금 약간 지능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들으실 분은 사실 알아들어요.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그렇네, 정말 저 정도 출원이면은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많이 걸러지겠네, 우리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를 걸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마이너한 문제들은 어차피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그냥 부딪히면서 해결하는 문제들이고, 신차 사도 생기는 문제고 살아가면 다 생기는 리스크들이고, 우리는 이제 큰 문제를 걸러내면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를 안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해하시는 분은 제 영상에 이런 논리를 쭉쭉쭉쭉 보고 나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서 딱 사요. 그리고 댓글에 답니다. 외판 벽다구 문제없는 1인 소유 엔카 딜러의 성향을 확인하고 타이어 확인했는데 무슨 타이어라서 어떤 성향인 것 같고, 보험 이력은 얼마가 있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보험 이력이 조금 더 자질구레한 게 많아서 오히려 나쁘지 않았고, 큰 사고가 있었는데 예전 사고인데 차주가 그 이후로 계속 차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키로수에 대한 감가는 그리 두려워하진 않는데 키로수가 좀 많아서 감가를 많이 쳐맞아서 조금 더 개이득인 것 같고, 이 차는 3년 동안 계속 센터를 다녔기 때문에 센터에서 관리가 됐을 거고, 그때까지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차를 샀는데 감사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을 보면, 그냥 저도 그 텍스트만 딱 읽어도 이 사람은 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고 차를 제대로 샀구나, 차가 참 좋겠다, 부럽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확률,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일들. 사실 때려박지 않은 차는 대충 다 고칠 수 있어요. 또 마이너한 문제들이라서 그냥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뭐 택시 부활차인데 21만 킬로 된 무슨 차 있는데 이 차 사도 될까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만 봐도 제 영상을 별로 본 것 같진 않고 저한테 물어볼 거면 정보를 제대로 주셔야죠. 명의 변경이 얼마인지, 외판 벽다고 문제 없는지, 성능 기록, 뭐 보험 이력 없고 그냥 몇만 킬로 된 무슨 차가 얼만데 이 차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여러 번 저도 찍고 결국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좋은 차 샀다고 고마워하시는데 저한테 고마워할 일은 아니고요. 사실 결국 그냥 본인의 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보고 그 진가를 이해해서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내가 차를 사러 가는 것도 본인이 잘 하신 거고 이해 못 하시는 분은 결국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몇 개 없거든요. 원리가 몇 개 없는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최근에 영상에서 그런 말까지 했죠. 제가 약간 잠깐 무례하게 들릴까봐 저도 좀 죄송한데 저도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이라도 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제가 이제 윈년차 선생님 중에 엄시성을 가진 이제 윈년차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되게 유능하세요. 지식이 되게 많고 되게 브레인.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성격 되게 좀 무서워.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뭐 좀 여쭤보면 잘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되게 밥맛이다. 좀 재수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사실은 우리 잘 모르면 내가 잘 알면 내가 반박을 할 텐데 잘 아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긴데 열받아가지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BMW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BMW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게 F바디 2012년식 18만 5천 킬로 뛴 520D인데 12년 된 18만 5천 킬로 뛴 520D가 이렇게 좋은데 요즘 나오는 G바디 신형 바디들은 얼마나 좋을까. 참 대단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4 시리즈 F바디 F32 가솔린 420i 럭셔리 그랑 쿠페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 하나하나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주옥 같은 얘기들입니다. 중고차를 삼에 있어서는요. 어떤 차종의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느냐가 완전 첫 단추입니다. 되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 N이라는 고출력 버전이 있어요. N 시리즈들 추천할까요? 저는 중고차로 추천하진 않아요. N 시리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N 시리즈를 사는 사람들의 차주는 어떤 정규 분포로 치면 굉장히 좀 바이어스 돼 있는 집단이죠. 그쪽 집단 사람들은 우리가 선호하는 중고차의 전 차주는 아니에요. 차를 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은 높지만 뭐 오일이나 이런 건 관리를 잘 했겠지만 차를 좀 거칠게 타고 또 사고율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 1.6 GDI 타는 사람의 그냥 중장년 어르신을 더 리스크가 없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뭐 20, 30대 초반인데 아반떼 N, 뭐 스포츠 이런 모델 튜닝해서 타는 사람을 더 리스크가 높다고 보겠어요? 이건 뭐 머리가 달려있으면 알 수 있는 문제죠. 똑같은 아반떼를 3에 있어서 그 아반떼에서 N이라는 모델로 파워트레인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집단을 이제 소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차를 안 사면 돼요. 중고차 시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쉐도 마찬가지인데 뭐 포르쉐 오너들이 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완전 일상주행하면서 백화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스포츠카들은 어쨌든 일반적인 정규 분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론으로 차를 방구석에서 골라낼 수 없습니다. 폴쉐 같은 거는 방구석에서 골라서 살 수는 없고요.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얘가 너무 세니까. 폴쉐는 옵션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중고가를 우리가 감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약간 좀 사기당하기도 좋고 중고차 시장에서. BMW M 시리즈로 가볼까요? M3 같은 거 전차주 어떨까요? 안 좋겠죠. 투도어인데 오픈카야. 컨버터블 어떨까요? 전차주의 성향이 대충 그려지죠.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는 전차주는 아닌 겁니다. 그런 차들은. 저는 BMW 4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일단 첫 번째 이유 너무 예뻐요.
이 4 시리즈 F바디 디자인이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세월을 꼭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됐지만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BMW 엔진이나 파워트레인 뭐 이런 거 워낙 검증돼 있으니까 또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4 시리즈의 420i 혹은 420D의 뭐 그랑 쿠페 럭셔리 요 라인을 좀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4 시리즈 G바디로 가지 않는 이유는, G바디는 아직 좀 비싸잖아요. 요즘에 좀 감가가 좀 되긴 했지만 G바디는 아직 좀 비싸고, 뭐 G바디 사셔도 되는데, 저는 어떤 자동차적인 관점에서 G바디나 F바디나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엔진 미션 거의 다 똑같고, 뭐 신형 전자 장비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업데이트 되긴 했지만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의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발전이 빠르지 않으니까 뭐 F바디나 뭐 G바디나 좀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더 신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G바디 사면 되고, 조금 더 감가 맞았지만 뭐 차는 별 차이 없으니까 F바디 사셔도 되는 것 같고. 자, 근데 4 시리즈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 이제 진짜 시작인데, 4 시리즈는 출고 가격이 좀 비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3 시리즈 플랫폼으로 만들었는데 엔진이랑 차대가 다 3 시리즈인데, 뭐 엔진이야 공유하니까 5 시리즈나 3 시리즈나. 근데 가격이 좀 비싸. BMW는 짝수 버전이 약간 튜닝 버전이잖아요, 대충. 4 시리즈는 3 시리즈의 튜닝 버전, 뭐 그런 식으로. 5 시리즈는 아니고 사실 3 시리즈에 더 가깝죠. 근데 가격은 은근히 5 시리즈야. 자, 예를 들어서 BMW 4 시리즈 F32 420i 럭셔리 그랑 쿠페를 예를 들면, 이 차 출고 가격이 거의 5 시리즈랑 비슷했어요, 엔트리랑.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 시리즈를 살려고 하면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은 5 시리즈로 가게 됩니다. 차대가 사실 3 시리즈니까 뭐 이거 살 거면 3 시리즈를 또 사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거의 5 시리즈 가격을 주면서, 그런데 나는 큰 차는 싫어, 그리고 나는 너무 많이 팔리는 3 시리즈나 5 시리즈는 싫어, 조금은 좀 다르고 싶어 약간, 그런데 너무 또 튀는 거는 싫어, 약간의 디테일 포인트만 좀 달라서 난 좀 달라, 요렇게 가격 차등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요 4 시리즈를 살려면, 신차로 출고하려고 하면 가격 민감도가 좀 아주 높은 사람은 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은 4 시리즈를 못 사요. 3 시리즈나 5 시리즈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4 시리즈의 차주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뭔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충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분포를 이룬다 보면 조금 바이어스가 조금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가격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4 시리즈를 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중고차 시장의 전 차주들이죠. 조금 잘 사는, 튜닝하지 않고 센터 다니면서 차를 점잖게 잘 몰고 다니다가 우리한테 감가 처맞고 주는 분들. 그래서 조금 가격 민감도가 좀 떨어지면서, 자 이제 보세요. 요 4 시리즈에는 파워트레인이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거의 또 휩쓸려가지고 이제 가솔린을 당연히 사야 된다, 이제 디젤 누가 사냐, 약간 요런 분위기지만, 사실 요 F바디 나오던 시절에는 디젤이 좀 대세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5 시리즈나 뭐 3 시리즈 거의 다 320D, 520D 디젤이 주류를 잃었고, 오히려 휘발유 모델 사는 게 조금 더 약간 마이너했습니다. 4 시리즈를 사면서 휘발유 모델을 산다? 약간 사기 쉽지 않아요.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정말 내가 나는 4 시리즈를 살 건데 난 휘발유야 무조건, 뭐 사람들이 많이 디젤을 사는데 나는 뭐 기름값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휘발유야, 결정이 돼 있는 사람이 가서 이걸 사올 수 있지, 그냥 무슨 차 사지 뭐 이렇게 하다가 휩쓸려서 사서 사기는 쉽지 않은 차죠. 조금 더 4 시리즈 휘발유 모델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 민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마냥 비싼 차를 다 사진 않잖아요. 뭐 여유 있다고 다 벤틀리 타고 다 포르쉐 타고 다 S클래스 타나요? 그렇진 않죠. 뭐 여유 있어도 굳이 큰 차 필요 없고 너무 튀는 건 싫고 그냥 적당히 작고 그냥 무난한 차를 사고 싶은데, 뭐 3 시리즈나 5 시리즈는 너무 흔하고 조금 디테일이 있는 4 시리즈가 좋겠는데, 나는 뭐 연비 상관없고 기름값 걱정 없으니까 조용한 휘발유차 살래, 남들 뭐 20D 많이 사지만, 이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4 시리즈, 이 당시에 F바디 휘발유로 왔고요. 이쪽으로 오면 이제 쿠페 모델이 있어요. 투도어 모델, 그 다음에 M 패키지 모델들이 있고 28i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435 디젤도 있고 고출력 버전들이.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420i 그랑 쿠페입니다. 420i 그랑 쿠페 중에서 저는 이 럭셔리 에디션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420i 중에 투도어로 가는 사람들은 또 캐릭터가 약간 또 빠지죠.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 그 다음에 428i로 가는 사람은 또 약간 좀 고출력 버전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420i의 럭셔리 그랑 쿠페 버전으로 빠지는 사람은, 그랑 쿠페 이제 도 4개짜리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420i 럭셔리 그랑 쿠페 이 차를 이 당시에 산 사람들은 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디젤을 굳이 사지도 않고 조금 여유 있고 그런 사람들.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나요? 디자인 너무 이쁘죠. 이 420i가 약간 크롬 디테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휠도 되게 예쁩니다. 420i 럭셔리 그랑 쿠페가 휠이 아주 예쁩니다. 단정하고. 그래서 스포츠 성향이 있는 사람은 쿠페 버전이나 뭐 428iM 이런 걸로 빠져요. 그래서 420i 럭셔리 그랑 쿠페로 오면 차주의 성향도 또 상당히 좀 점잖은 차주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감사한 분들. 게다가 차도 좀 점잖게 타주셨고. 그래서 차를 어떤 모델을 내가 중고차로 살 거냐라고 그 모델의 그 파워트레인의 구동계통까지 딱 결정이 되는 순간 이미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중고차의 전 소유자들의 캐릭터가 대충 또 어느 정도 선별이 되는 겁니다. 차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차를 보면 그 차주들의 스타일들이 좀 딱 캐릭터가 나오는 차들이 있잖아요. 뭐 스포티지라든지 뭐 K5라든지. 근데 그거의 또 고출력 버전들이라고 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서론이 너무 길죠.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는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가 그 전 차주의 성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어떤 차를 어떤 차종을 선택하느냐서부터가 이미 좀 갈립니다. 벨로스터 N이나 뭐 아반떼 N 이런 거는 저는 중고로 사진 않습니다. 중고로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그런 차들은 진짜 제대로 가서 좀 보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고. 여기까지 하고 끊어갈까요? 아니면 좀 더 갈까요? 쭉 갈까요? 자, 420i에 나오는 매물들을 빠르게 쭉 볼게요. 이 매물들을 빠르게 쭉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여러분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18년 9월식 6만 킬로 뛴 F바디 420i 럭셔리 그랑 쿠페고요. 검은색인데 사실 저는 이거 약간 권색,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약간 그 권색이 제일 예쁘거든요. 크롬 도금이랑. 검은색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단정하고. 근데 이 차에 이제 항상 처음으로 할 건 보험 이력이랑 성능 기록부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 이력을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는 1회, 보험 이력은 55만 9천 원 밖에 없습니다. 용도 이력 정보는 없고요. 23년도 4월 7일 날 명의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주는 18년도 9월에 첫 차주가 출고해서 최근에 이제 상사로 명의를 넘긴 것 같고요. 이 차의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20년도 11월에 55만 9천 원짜리가 있고요. 그런데 내차 피해 19년도 9월서부터 23년도 1월까지 최근까지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자차 보험을 들고 타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차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결국 이제 정보가 부족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때 어떤 큰 사고가 있었는데 혼자서 어디 벽에다 때려박는 큰 사고가 있어서 뭐 수리비가 한 2천만 원 들었는데 자차 보험이 안 들어져 있었으면 못 고치잖아요. 보험 처리를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나온다는 거는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탔다는 얘기로 보이고, 자차 보험 안 들고 탈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자차 보험 들까 말까 매해 고민하는데,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탔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사고를 나도 보험 처리를 못 하니까 자기 차 손해에 대해서 혼자 어디 벽에다 때려박고 수리비가 한 1,500만 원 나왔으면 타차 가해로는 기록이 안 남고 자차 피해는 어차피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보험 처리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는 겁니다. 좋아하진 않는데 이 차는 조금 뭐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봅시다 일단.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뼈다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뭘 보는지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성능 기록부도 좀 믿을만하고 최소한 어디 때려박은 거는 좀 없는 게 아닌가. 때려박았으면 외판을 다 교환했을 텐데 외판 교환 내역을 안 교환한 걸로 적는다? 그걸 반복적으로 발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딜러랑 뭐 맨날 술 먹는 사이면 뭐 한두 번은 할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차는 외판 안 먹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 받았고 전 사설 엔카 진단을 완전히 신뢰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는 차는 딜러가 엔카 진단 자체를 받질 않거든요. 딜러가 엔카 진단을 받았다는 점, 뭐 나름 받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외판 교환이 없다고 하는 점, 성능 기록부에서도 없는 점, 보험 이력에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탄 게 조금
좀 오게 튀긴 한데 타차 가액 기록을 보건대 별게 없는 거 보면 별거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이 차는 진짜 사실 거면 가서 최소한 이제 뭐 본네트나 팬더 정도, 특히 앞쪽이 중요한데 거기에 볼트 풀린 자국, 외판 교환이 있는지 정도는 그 정도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차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건데 진짜 살 거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 이력으로 확인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딜러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닥신TV 보고 왔는데 외판 벽다고 문제없고 성능 기록부도 문제없고 엔카 진단도 되어 있고 나는 이 차를 살 거고 믿는데 보험 기록 좀 표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 이 차 조금 불안하다. 당신 딜러가 좀 외판 교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그러면 딜러가 정상적인 딜러면 뭐 얼마든지요. 닥신TV 구독자라면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 진짜 살려고 온 사람이니까 내가 마지막 점검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딱딱딱딱 보여주면서 볼트 풀린 자국 체크하면서 이 차가 외판 교환이 없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도망치는 자가 뭐다? 범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살 거면, 그러니까 살 것도 아닌데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막 다 몰려갖고 뭐 봐달라고 뭐 이러면 좀 그런데, 진짜 살 거면 진짜 나 살 건데 너 마지막 한번 컨펌만 해달라. 5분이면 되는 작업인데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딜러들이 차를 사갈 때 딜러들도 이제 결국 이제 딜러들은 차를 사갈 때 외판 벽다구를 보고 가는데, 저희 집에서도 중고차로 이제 딜러가 매수해 가는 걸 몇 번 보면은 딜러들 와서 오래 안 봐요. 그냥 뭐 한 3분 딱 보고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몇 개 휴레시로 비춰서 보고 뭐 괜찮네요 이러고 그냥 가져갑니다. 이상한 거 뭐 열어보고 뭐 손으로 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딜러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 정보가 그렇게 특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설명을 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 차의 설명을 보시면 강서구 쪽 매물이고요. 타이어 상태는 60%라고 하는데 중고차를 살 때 타이어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태가 마모가 40% 됐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전혀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딜러가 되게 꼼꼼하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볼게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딜러가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업계에서 참 이상하게도 거짓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무가 아닌 차를 완무라고 딜러가 엔카에다 써놓진 않더라고요. 뭐랄까 뭔가 그들의 세계에서도 지킬 건 지킨다는 느낌이랄까. 진짜 이 차는 좀 완전 무사고 같긴 합니다. 사실 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 1인 신조 맞고요. 내 차 피해 0원입니다. 근데 이게 보험 기록이 표시가 안 되는 기간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차량 내역은 깔끔하고 민트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확인할 건 뭐죠? 다음으로 확인할 거는 딜러의 성향입니다. 이 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중고차 딜러예요.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을 보시면 됩니다. 딜러 판매자 설명이 있고 판매 중 이 버튼을 누르면 딜러의 정보가 나옵니다. 딜러는 21년도 2월 달에 이 계정을 만들었고 14대를 현재 판매 중이고 최근 1년 동안 90대를 판매했고 누적 판매 124대. 사실 이렇게 크레딧이 아주 높은 계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 아주 개막장. 대충 썸네일만 보면 이 딜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매물을, 거의 대다수의 매물을 엔카 진단을 받고 있죠. 제가 굳이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엔카 진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절대 사면 안 되는, 우리가 진짜 중고차계에서 사면 안 되는 그런 차들은 엔카 진단으로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까보긴 해야 될 텐데 이 딜러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차를 매입할 것 같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매물을 구입해서 엔카 진단까지 받고 제값 받고 팔려는 딜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매물은 저도 보장은 못하지만 완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고 싶은 사람은 딜러한테 가서 좀 내가 진짜 살 거니까 2,700만 원 끊어놓고 살 거니까 대신에 외판 교환이 없다는 거를 좀 성의 있게 좀 확인해 달라.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타이어를 보면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껴있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전 차주가 6만 킬로를 떴으니까 타이어를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했을 것 같은데 수입 타이어로 교환한 것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수입 타이어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리고 도어는 이렇게 프렘리스 도어고요. 뒤쪽도 이렇게 프렘리스 도어입니다. 그리고 420i는 출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 출력 부족하다는 사람은 글쎄 공도로에서 이 420i를 출력 부족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검증된 게 있나? BMW의 2.0 엔진과 ZF 변속기 하면 게다가 3시리즈의 바디
혹시 뭐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수동으로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들은 닥신TV랑 안 맞아요. 난 이런 게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런 게 막 전자식으로 돼야 되고 막 전자 옵션과 무슨 LED가 막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좀 관심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할게요. 다음 차량은 F바디 19년 7만 킬로 뛴 420i 럭셔리 그랑 쿠페고요. M 월드는 대구 매물입니다. 이 차의 보험 이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 보시면 명의 변경 없고 보험 사고 이력에 미확정 사고 2개 있습니다. 미확정 기록에 보면 22년도 10월 24일 미확정이 있고요. 23년도 1월 21일 미확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보통 이제 미확정 사고 중에 뭐 대인이나 이런 게 걸려있을 때 완전히 정산이 끝나지 않으면 미확정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2개나 미확정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뭐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왜 없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설명드렸는데 왜 걱정할 거 없죠? 저한테 막 가져와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신재욱 씨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 번 제가 알려드렸는데 답은 뭘까요? 잘 모르면 사지 마세요. 왜 잘 모르는데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중고차 한 대만 사면 되잖아요. 좀이라도 이상하면 사지 마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죠. 이게 똥이라는 건 아닌데 똥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꼭 먹어봐야 돼요. 이거 먹어보지 말자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한 개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이 배울 거는 뭔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벽다고 문제가 없습니다. 딜러 설명을 보시면 19년도 3월이고 흰색 100% 완전 무사고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딜러가 설명에다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진 않아서 이 차는 완전 무사고일 수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딜러의 주장이고 사실 뭐 미수선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거 뭐죠? 저는 사실 이 매물은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긴 한데 엔카 진단도 안 받았으니까. 엔카 진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상적인 매물은 딜러들이 좀 엔카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엔카 진단을 안 받은 매물은 그만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정보를 우리한테 주거든요.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을 보면 이 차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은 다 엔카 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엔카 진단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 딜러는 그냥 엔카 진단을 안 받는 딜러구나. 근데 특이합니다. 100% 완전 무사고 1인 차주, 100% 완전 무사고 1인 차주, 100% 완전 무사고 1인 차주, 단순 교환 후에 무사고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이 딜러는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차량을 굉장히 콜렉트합니다. 이 딜러들도 성향이 있거든요. 딜러들도 중고차 시장의 매수자예요. 자기가 차를 매수해서 여러분한테 판매하는 거거든요. 상품화해서. 그러면 다른 차를 열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100%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라고 하는 차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차들인가? 이 차는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이 차는 용도 이력이 있어요. 대여 용도의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여 용도로 사용되던 차입니다. 다음 차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이 차도 대여 용도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C20D 이 차도 보겠습니다. 이 차도 대여 용도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딜러는 실제로 완전 무사고고 1인 소유일 수는 있는데 뭔가 영업용, 렌트용으로 사용되던 차를 잘 사오는 딜러인 것 같습니다. 이 차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되게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구석에서 고를 수 있는 매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여기서 고르고 싶진 않습니다. 조금 더 주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사고 싶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이 매물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15년 8월식 72,000km 뛴 F바디 420i 럭셔리 그랑 쿠페고 은색도 아주 예쁩니다. 은색이 또 휠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휠이 지금 피렐리 끼고 있는데 아주 럭셔리합니다. 휠도 럭셔리 휠인데 피렐리까지 끼고 있어서 차의 좀 고급짐은 타이어의 그 브랜드로 완성되거든요. 타이어 브랜드도 약간 좀 뽀대잖아요. 미쉐린이나 피렐리 뭐 이런 거 끼고 있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국 타이어가 킹 왕짱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 차의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 명의변경 8회입니다.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 차가 어디 박은 차는 아닐 수도 있는데 명의 변경이 많은 차는
고르세요. 그런데 꼭 이런 차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격 때문에. 가격이 좀 싸거든요. 재욱이 형, 이런 차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명예명령 많은 차 사지 마세요. 제발. 잘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발. 아셨죠? 응?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명의 변경이 많은 차는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매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냈나? 이렇게 강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면 너무 선 넘나? 이렇게 강조를 해도 왜 자꾸 이상한 매물 들고 와갖고 링크 걸어놓고 이거 어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깝깝합니다. 근데 진짜 영상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있는데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사는 입장에서 또 100만원, 200만원 아깝고 100만원, 200만원 싼 차 찾다 보면 자꾸 좀 안 좋은 매물 리스크가 높은데 이거 어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제가 괜찮다고 해주는 걸 좀 바라는 거죠. 그래야 좀 마음이 안정되니까. 저는 중고차를 직접적으로 골라드리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자,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파란색 너무 이쁩니다. 너무 고급죠. 이 4시리즈 그랑쿠페 럭셔리 딱 요런 바디는 진짜 그냥 딱 뭔가 압구정동 같은 느낌? 압구정 사는 사람들 특징이 좀 옛날 부자들이 좀 이렇게 뭐 거기 주차 환경도 안 좋으니까 좀 그렇지만 막 너무 난리치지 않잖아요. 막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막 뭐 이렇게 티도 잘 안 나고 브랜드도 별로 안 보이고 막 근데 막 캐시미어에 되게 좋은 고급 옷을 이렇게 소소하게 입고 다니면서 차도 막 티는 안 나. 뭐 LF 소나타 뭐 난데없이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들도 비싼 차를 사주진 않아. 근데 이제 수입 고급 차를 사줘. 골프 뭐 이런 거 혹은 BMW 4 시리즈 럭셔리 그랑쿠페 이런 거. 뭐 하는 사람일까? 4 시리즈 럭셔리 그랑쿠페 사기 쉽지 않은데 저 사람 얼마나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길래 저런 차를 샀지? 4 시리즈 럭셔리 그랑쿠페입니다. 거기다 또 휠 타이어까지 피렐리 이런 거 끼고 있으면 또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조수석이 약간 보이면 조수석에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 타고 있지? 막 이렇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자, 그러면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변경 이후에 보험 처리 내역 없습니다. 명예변경을 보시면 18년도 7월 달에 출고됐고 22년도 9월 28일, 22년도 9월 29일 소유자 변경이 있습니다. 이 차는 18년도 7월에 최초 출고됐고 22년도 9월 달에 뭔가 좀 딜러 쪽으로 명예가 넘어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리스차인데 리스차를 이제 개인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상사명으로 넘어갔는지 뭐 상사에서 뭐 상사로 넘어갔는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명예 변경이 있는 건 보통 실제 명예 변경은 아니고 이제 상사 매물들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전차주는 한 명으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23년도 5월이니까 22년도 9월 달에 뭔가 중고차 시장에 나와서 거의 지금 한 8개월 가까이 차가 안 팔리고 있는 건가? 8개월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조금 그게 좀 의문이고요. 제가 뭐라 했죠? 잘 모르면 왜냐고 물으면 이건 저도 모르거든요. 뭐 딜러한테 물어봐야 되고 딜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납득 가능한지 생각해봐야겠지만 뭐 그걸 믿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고 뭐 저도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험 처리 내역은 별게 없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 보시면 외판,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적혀있는 거 이런 건 보지 않아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발급일이 9월 29일이에요. 진짜 9월 달에 이제 상품화 작업이 됐던 차로 보입니다. 계속 안 팔린 걸까요? 중고차 딜러는 차를 빨리 팔고 싶으면 빨리 팔 수 있고요. 빨리 안 팔고 싶으면 빨리 안 팔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차를 못 팔진 않아요. 언제든지 차를 날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날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매할까요? 가격을 낮추면 바로 팔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당장 팔아야겠다 싶으면은 가격 낮추면 바로 다음날이 아니고 그냥 바로 입질이 툭툭툭툭툭툭툭 와서 바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차를 열어봤었는데 딜러가 차를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러가 뭐 자금 좀 흐름도 좀 괜찮고 여유가 있는 딜러라서 이 딜러가 그냥 나는 확실한 차는 제값 받고 팔지 싸게는 안 팔어 뭐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근데 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실내도 저는 4 시리즈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자,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 받았는데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 이 차는 정말로 외판 뼈다구가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설명을 한번 볼게요.
원가 정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보고 정리하는 차니 가격은 정중히 가격 절충 사양하겠습니다. 뭐 믿을 수 없죠.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가격 절충 사양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가격 아니면 안 팔겠어라는 걸 확실히 얘기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딜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매물은 절충을 안 해요. 사실은 절충을 안 한다는 게 이 차가 제대로 된 차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딜러 입장에서는 이 차는 그냥 확실하니까 난 제값 받고 팔 거야 라는 거고요. 이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을 보시면 이 딜러의 성향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 딜러 계정은 2007년도 10월 달에 계정이 가입됐고 판매 중인 차량이 무려 65대를 판매 중입니다. 재벌인가요? 1년 동안 230대 판매했고 누적 판매 대수가 1100대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크레딧이 높은 편입니다. 그것도 울산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을 다 보는데 뭐 이거는 이제 얼마 안 하는 워낙 싼 매물이니까 그런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좀 최신들의 매물은 다 엔카 진단을 받고 있죠. 하나하나 열어보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정도면 열어보지 않은데 그냥 이 판매 이력 정보만 봐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딜러는 그냥 제가 이런 표현 써서 그런 좀 죄송하지만 쉽게 그냥 개날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확실히 여기 가서 여러 번 바가지 쓸 거면 뭐 바가지 좀 써도 돼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바가지 조금 쓰고 이 딜러분도 뭐 다 마진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좀 마진 드리고 여기서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은 딜러가 믿을 만합니다. 근데 이 매물의 단점은 뭐냐? 가격이죠. 가격 2,960만 원이라서 감가를 많이 맞진 않았고 키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32,000km. 이 차는 그냥 신차 출고해서 되게 그냥 점잖게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딜러도 제값 받고 팔려고 좀 오래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소나타 옵션 빠방한 거 3,100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 2,900만원 주고 BMW 420i 럭셔리 그랑 쿠페를 당연히 살 것 같습니다. 18년도 거면 이거 5년 된 거잖아요. 사실 이거 신차 가격 생각하면 그래도 뭐 적어도 한 2천만 원은 세이브 되는 거고 2천이 뭐야 2천보다 더 됐지 거의 6천 했을 텐데 나는 사실 왜 이런 차 가격을 2천 후반 주고 사는 게 왜 싸다고 생각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사고 싶은데 이미 차가 2대 있어서 한 대 더 사긴 좀 무리여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보고 차 그대로 가서 지르진 마십시오. 저는 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매물 빠르게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런 매물 사나요? 더 이상 보지도 않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열어보시면 뒤에 프레임을 먹었는데요. 사실 뒤에는 먹었대요. 이건 아무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보험 이력을 공개하지 않는 딜러는 그냥 믿고 거릅니다. ATP 쓰지 마세요. 탁신형. 근데 이 차는 괜찮지 않아요? 형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보험 이력 오픈하지 않은 건 하지 마. 얘기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다음 매물 볼 텐데요. 이 매물은 420의 럭셔리 그랑쿠페고 개인 매물인데요. 근데 개인 매물이라서 사실 이 매물에 대해서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좀 그렇고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매물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딜러한테 가격을 먼저 팔려고 했었겠죠. 보통 그런데 상사에 가서 이제 가격 견적을 받아보면 뭐 돈을 얼마 안 줘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시세보다 훨씬 안 주거든요. 그래야 이제 상품화 작업을 하고 딜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차의 중고가가 얼마라고 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후려쳐갖고 매입을 하지. 안 그러면 딜러들도 매입을 안 해요. 뭐 4 시리즈가 회전율이 그렇게 높은 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차주가 볼 때는 진짜 나 그 돈 받고는 도저히 못 팔겠다 해서 안 파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차주가 생각할 때 이 차는 진짜 너무 괜찮으니까 그 돈 받고 팔 차는 아니니까 이제 못 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내가 직접 팔자 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지금 동일 매물 가격대 시장에서 좀 최고가입니다. 아직 이렇게 급하게 팔 생각은 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튜닝 내역들을 다 적어놨는데 결국 이제 튜닝을 이렇게 많이 했고 이 차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튜닝 비용을 회수를 못 하거든요. 튜닝 비용 회수를 못하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차는 딱 이 차의 이 튜닝 상태를 정말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되게 싼 매물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이렇게 개인 매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뭐 배울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추론이 안 되는 거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걸으십시오.
어떤 차에 어떤 파워트레인을 고르느냐가 이미 그 전차주의 성향이 많이 걸러집니다. 그런 면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사기 어려운 차들도 있습니다. 뭐 고출력 차량들, 스포츠카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좀 리스크가 너무 높다. 420i 그랑 쿠페 같은 게 출력도 충분하고 연비도 좋고 파워트레인 완성도도 높고 디자인도 예쁘고 자동차가 발전이 뭐 내연기관 시대로 넘어서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저는 가치가 되게 높은 것 같다. 오히려 요즘에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전자장비 옵션 막 뭐 LED 뭐 실내 무드 뭐 이런 거에 뽕에 취해갖고 그런 거 신차 막 돈 주고 살 때 사실 감가 적당히 맞은 F바디 키로수 괜찮고 연식 괜찮은 거 적당히 소나타 신차 가격보다 싼 가격에 사는 거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영상 제작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